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1일 정오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제10차 변론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오는 25일 최후 진술을 끝으로 심리 자체는 끝나고 그 한 2주 뒤, 즉 3월 10일 전으로 해가지고 탄핵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인용은 파면을 의미합니다. 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정표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제도 한덕수 그리고 조지호, 홍장원 세 사람의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뭐 뒤집게 한다는 희망적 관측이 있었으나 뒤집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 치명적 증언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상무시하고 친윤 유튜브는 어제 뭐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극단적 유튜브가 만드는 세상은 실제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근데 언제 진실에 마주하게 되느냐 하면은 투표장에서 그렇게 됩니다. 투표장에서. 그리고 재판의 경우에는 선고 법정에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 유튜브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진실과 대면할 때 아마 전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그 진실을 또 거부하고 계속 뭐 윤석열 지키기 운동을 벌리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 그게 뭐 가정생활도 될 수 있고 직장생활도 될 수 있고 사회에서의 생활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폐가 망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이제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예 거기서 하야를 결단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을 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는 틀린 게 없다고 인정한 셈이 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 열람한 뒤 서명했느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가지고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변론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날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조 청장을 굳이 증인으로 부른 측이 윤석열 대통령 측입니다. 김형주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조청정과의 통화에서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조청장에게 물었습니다.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계엄 다음날 조청장과의 통화에 관해서 조청장이 대통령의 말을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나? 이런 말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가 있는데 조청장은 어제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면직 신청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인으로 나와서 그날 5분 정도 이어진 국무회의는 그게 국무회의로서 형식적, 절차적, 그러니까 절차적, 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간단히 줄이면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자의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되는 것이고, 어제는 다투지 않았지만은 과연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계엄 사유가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재판관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국민들이 세계가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헌법 77조는 계엄 선포의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소요 등이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동원되지 않으면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없었죠. 그런데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심의는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하려고 국회에 모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고 또 그 중에 아주 요인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등등 16명을 특정을 해가지고 이건 국방장관이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불러준 걸로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체포하라 한 거 요것만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선관위를 습격하도록 한 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지시했다고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결론은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과 국민의힘과 자기 지지하는 보수층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이냐 하는 이성적 판단을 하면은 그것은 자진 하야를 선언함으로써 역사에 남길 이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